15권 세조 5년 1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59년 명천순 3년 백관들이 망골례를 행하니 건정전에 나아가 할애를 받고 이어서 월대 위에 나아가 회례연을 베풀었다. 중국인 외인 야인 등도 또한 입시하였는데 세 번 자를 돌린 뒤에 파하였다. 시하는 군사들에게도 수를 내려주었다. 망골례는 골패를 바라보고 할애를 드리던 의식이다. 골패는 황제나 임금을 상징하는 패였다. 회례연은 설날 또는 동짓날에 문무백관이 모여서 임금에게 배례한 후 베푸는 연회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하래기를 중초원에 이미 일품 아문이 되었으니 그 전리들도 청컨대 의정부의 전리의 예의에 의하여 칠품으로 거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관은 임기가 만료되어 백세를 갈든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을 보면 시속에서 직질이 차서 관직을 갈든 것을 그관이라 한다고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극감이 공신년을 그의 집에서 베푼 임금이 선운을 내려주었고 공신 제추와 승지 등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대사원 민건 등의 조회를 용서하고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났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명의 성공감 제조 박강 도승지 조승문에게 명하여 풍량에 가서 이궁의 기울어져 허물어진 곳과 제언을 쌓을 만한 땅을 살펴보게 하고 환관 홍득경을 보내어 선원과 내수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승지와 입직한 제장에게 사정전 월랑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이인손을 판중초원사로 황치신, 강곤을 중초원부사로 곽연성을 인수부윤으로, 윤사분을 한승부윤으로, 윤원을 형조참의로, 강순 이연손을 행첨지 중초원사로, 을가계를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는데 윤은은 영천부원군 윤사로의 아비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행첨지 사역원사 김유래가 표류해서 온 중국인 쇠경 등에 대한 주본과 불러 외인의 성식에 대한 자문을 가지고 명나라에 갔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충청도 도관찰사 황요원의 정문에 의하여 갖추보건대 등주, 위, 우소, 군인, 장성 등이 염령하여 장고하기를 우리는 모두 산동, 도사 등 주위, 좌소, 백호, 결관소의 뱃사람으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하였는데 천순 2년 8월경에 본의의 공문을 받으러 감합하고 총기 쇠경을 수행하여 등자 3호의 500료 해선 1척을 함께 타고 요동도사의 관군에게 상을 내려줄 포와 초정을 실어서 운반하였습니다. 먼저 여순 등구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본년 10월 17일에 해구를 나와서 떠나 행선하여 24일이 되어 철산 대양 가운데 이르렀는데 갑자기 서북쪽으로부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밤낮으로 진눈깨비가 잇따라 끊어지지 않더니 풍랑이 겹쳐 배를 휩쓸어서 본선의 키를 부숴버리고 큰 돛대와 공구와 제반 물건과 각선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또 양쪽 가장자리에 실었던 솜과 선실에 마구 불어닥친 풍랑을 당하여 끌려가서 없어졌으므로 검은 물결의 대양에 표류하였습니다. 11월 초 1일에 이르러 또 서풍어에 더하여 갑작스레 눈마저 크게 내려서 용도의 큰 줄과 돛대를 싸맨 줄이 끊어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본월 초 3일에 풍랑을 따라서 표류하다가 현도의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본스는 또 암초에 걸려서 꼼짝 못하던 중 풍랑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늘반지와 활대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흙탕물이 창고로 밀어 닥쳤습니다.
어느 곳인지 지명을 알지 못하는데 뒤에 소선 한 척이 와서 그곳에 이르러 묻기에 글로서 이야기하여 지금 이곳이 조선 지방인 줄을 알았습니다. 또 소선을 빌어서 각 군이 연일 물에 젖은 포화 초정을 건져 올려서 운반하여 해안에 올려다가 햇빛에 말렸는데 원래 실었던 대면포 31,058필과 솜 1만 근과 초 12만 2천 정 가운데 현재 건져낸 면포가 31,033필이고 물에 젖어 썩어서 못쓰게 된 면포가 9,091필이고 그 중간치에 해당하는 면포가 21,634필이고 초를 샀던 면포가 183필이고 솜을 샀던 면포가 125필이고 표류하여 없어져 버린 면포가 25필이며 현재 있는 솜이 8,250건이고 표류하여 없어진 솜이 1,750건이며 현재 있는 초가 12만 2,002정입니다. 표류하여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 현재 있는 포와 초정은 본초의 관사에서 숫자를 참조하여 수령하기를 끝냈습니다. 만약 고장을 오르지 않는다면 요동군에서 상사로서 나누어 줄 물품에 관계되므로 중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본서는 바다에서 연달아 바람을 만나 파손되어 약해졌으므로 전량을 능히 실을 수가 없고 수루로 운반하기에도 어려우니 만약 장고에 의거하여 계달함에 힘입어 중국 조정에 전하여 주달한다면 밝게 명령을 내려서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이것에 의거하여 정문을 갖추어 올립니다 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아래입니다 하였습니다. 통사 강문도 지인 김지 등을 차견하여 먼저 본도 결성현의 배가 정박한 지방에 가게 하였더니 그 뒤에 회보한 강문보의 정문의 해당 절문에 의거하면 차임을 받고 바람에 표류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정박한 곳에 먼저 가서 본연 수령 이기보와 배를 타고 온 총기, 쇠경 등을 입회시키고 자세히 물음을 점고하였더니 현재 중간치에 해당하는 면포가 21,634필이고 물에 젖어 썩어버린 면포가 9,091필이고 초를 쌌던 면포가 183필이고 솜을 샀던 면포가 125필이었으며 솜이 8,250건이고 초가 12만 2천정이었는데 물건의 수목이 장승의 장고 한 곳과 서로 같았습니다. 또 패선에 남아있는 쇠 다시 3개인데 무게가 무거워서 운반하기가 어렵고 북이 일면인데 가죽이 찢어졌고 대금 일면, 기 일면, 호대 1조 1과 1조 과 2구, 거 1연 70건, 저울 일부가 제외되었습니다. 곧 본지의 선장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는데 본선은 바다에 있을 때 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반 물건들이 모두 손괴되어 표류하여 버렸고 배의 판자의 봉합이 모두 떨어지고 밑바닥의 판자는 썩어 빠져 든든하지 못하므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계에 의하여 이러한 간심에 의하여 보건대 위의 항목의 사람들은 중국 조정의 군수 물자를 운반하다가 불행하게 바람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여서 국경에 이르른 자들이므로 의리상마땅히 되돌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쇠경 등 45 사람에게 옷과 양식과 반전과 강력을 주어 먼저 가게 하고 요동도사에게 붙여보내어 교부하여 전하여서 풀어주게 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전량 등의 물건 가운데 운반하여 전할 수 없는 쇠닷을 제외하고 위 항목의 포화, 초정 등의 물건은 사람을 차임하여 안동하여 가게 하는데 원래 배를 타고 온 군인, 손비, 우수나, 이광 등 3명을 대동시켜 운반하여 본고의 경계인 의주의 압록강가에 이르게 하였겠습니다. 말씀드린 물건들은 결국 요동의 군정에게 나누어질 전량들이니 요동도사에 밝게 명령하여 인부를 차발하여 와서 숫자를 참조하여 접수하고 운반하여 가게 한다면 편익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예조의 정문의 해당 절목에 의거하건대 일본에서 차임하여 온 노원 등이 국왕의 원의정의 말을 전하여 말하기를 먼저 번에 사신을 보내 중국 조정에 조공을 바쳤는데 사인이 신뢰를 하였으나 성을 삼가입어 관대하게 용서하여 되돌려 보냈으므로 즉시 본인에게 죄를 준
외에 사람을 차임시켜 사죄하고자 하였지만 도리어 변도의 해구가 일찍이 중국의 연해 지방에 가서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바다를 지키는 중국 관군들이 적선이라고 생각하여 가로막아 불편할까 염려합니다. 노원 등을 차임하여 보내어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이미 먼저 중국 조정에 전하여 보고하여 주소서 하였으므로 예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갖추어 정문합니다. 고 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 이것에 의가하여 장기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가하여 자세히 참조하면 의 항목에서 고한 바는 외국의 조공에 대한 성식에 관계되므로 도리상 마땅히 전하여 아래됩니다. 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간 사목은 이러하였다. 1. 예부에서 만약 본국으로 하여금 요동으로 전수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배가 정박한 곳인 충청도 결성에서 의주의 압록강까지 수천 여리인데 산길이 험준하여 수레가 통할 수 없으므로 모두 소나 말을 써서 전수하는데 밀력이 지극히 피곤하니 어찌 1분 1호의 여력이 있겠습니까? 비록 전수시키더라도 인도의 우마를 낼 곳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고 하라. 1. 만약 외인의 조공을 할 일을 청하는 그 성실성 여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라. 1. 만약 일본국과 통신하기를 는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일본의 사신이 때때로 올 적이 있습니다 하고 또 조선에서도 사신을 보내는지를 묻기를 대답하기를 수로가 험악하여 능히 사신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수십 년에 겨우 한 차례 사신을 보낼 정도입니다 하고 또 장사하지 외인들의 왕래를 묻거든 사실대로 대답하고 또 사신을 대마주에 보내는지를 묻거든 위와 같이 대답하라. 결관서는 이문 제3권에 보면 전관이 이미 교체되었는데 후임관원이 보충되지 않을 것을 결관이라 한다. 고 하였고 소는 백호소를 가리킨다. 감합은 발송한 골문서의 한 끝을 원부에 대고 그 위에 눌러서 찍는 도장이다. 보통 월, 연, 월, 일과 호수를 새겼다. 등자는 배의 이름이고 요동도사는 명나라 때 만주 일대의 여진족들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포화초정은 면포와 솜과 교초의 정을 일컫는 말이다. 일정은 일천장으로 혹은 오장이라고도 한다. 여순등구는 검주위 남쪽에 있는 해안이다. 각선은 큰 배에 달고 다니는 작은 배를 말한다. 이문 제3권에 각선은 소선인데 곧 삼판선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초는 교초를 말하고 지이는 관하의 관장 앞에 딸리어 잔심부름을 하던 이속 통인을 말한다. 호대는 깃발의 하나이다. 관은 노구소치다. 거는 쇠갈구리, 반전은 여비를 말하며 강력은 노새나 나귀 같은 탈 것을 말하는데 이문 제3권에 보면 사객이 왕래할 때 무직인이 타는 노새나 나귀를 말한다 하였다. 1분 1호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야인지위, 어부내, 오간주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명하여 풍기군의 부처 한 임계중을 석방하였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 거주를 일정한 곳에 안정하던 것을 말한다. 중도부처라고 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야인, 중추, 김고로 등이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야인, 중추, 유무징계, 누시계 등 16인이 하직하니 유무징계, 누시계에게 말을 각각 한 필씩 내려주고 홍사대, 도환, 도자, 채낭, 약물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야인, 동막내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6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어서로 전지하기를 이후로 일식 월식 때 분 이하 소여가 모두 10분 안에 있더라도 서원관은 마땅히 예조에 다 보고하여 중에 두루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소여는 작은 나머지 수, 즉 분 이하의 초를 말한다.
식부는 일식, 월식 때 태양이나 달이 먹혀 들어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태양이나 달의 직경에 대한 이지러진 폭이 1분 이내인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원효연에게 유시하기를 후문의 야인들이 이만주의 부락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으므로 내가 친히 이진거에게 명하여 그들을 쇠안하도록 하였다. 또 예조의 서계를 받아서 돌아가게 하였는데 지금 이진거의 일은 반드시 요령이 있으니 만약 다시 오거든 경이 그를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1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조승문 좌승지 윤자운 동부승지 이극감이 왕명을 받들고 환구서에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을 연습하였다. 환구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인데 서울교회 100리 밖에 두었는데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있었다. 세종실록 47권에 보면 원단의 제사는 황구인이 상대에게 지내는 예이다. 제후는 상시로 제사를 지내는 법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를 행하였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어서로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낭발 아한이 경에게 무례하였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신숙주를 시켜서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도절제사에게 무례하였는가? 너가 비록 간절히 조연하고자 하였더라도 변장을 가볍게 의심여겼으니 내가 너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조정에 시위하기를 부지런히 정성껏 하기 때문에 너를 대우하기를 본래 여러 초장들보다 후하고 다르게 하였다. 이 때문에 너를 용서하니 너는 다시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하였더니 낭발아한이 두려워하여서 말을 꾸며 변명하였다. 내가 제삼 조용히 이를 묻고 명하여 인도하여 나가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그날 낭이승거가 그 아비를 집에 청하고자 하므로 내가 술과 고기를 많이 내려주고 아울러 그 관아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낭발 아한이 울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성상께서 나를 나무라시니 나의 마음은 죽고만 싶다. 도절제사가 나의 실수한 바를 아뢰었으니 심히 나를 저버렸다 하였다. 그 뒤에 낭이승거가 관에 가서 그 아비를 보니 낭발 아한이 또한 말하기를 도절제사가 심히 나를 저버렸다 하였으나 나는 그를 접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였으니 경도 미리 이 뜻을 아는 것이 좋겠다. 낭발 아한이 경을 원망함이 반드시 심할 것이니 짐작하건대 반드시 불러하여 혹시 제중 야인들에게 헌단을 일으키도록 선동하고 경의 단점을 말할 것이다. 경은 마땅히 부드럽게 제어하되 능히 모나게 하기도 하고 둥글게 하기도 하여 헌극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고 미엄과 은혜를 아우러 베풀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야인 중추 낭발 아한 등 16인이 하직하니 별도로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나타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걸레와 경내의 공처에서 사용하는 술을 일체 모두 검단하라 하였으니 해가 흉년이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선공감에 명하여 군인 500명을 거느리고 북량궁을 수리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중국인 쇠경 등 45인이 하직하니 옷, 이염, 전모아, 운해를 각각 하나씩 내려주고 우수나 등 사민은 포화 초정을 압송하기 때문에 결성현에 남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유고국의 사자 패가도와 냉천천의 평씨와 혹은 도안이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면포 주포와 서계를 받아서 돌아가다가 대마도에 이르러 그 섬에서 약탈당하였다. 오로지 남은 서계는 그 아들에게 붙여서 유구국으로 보내고 도안 등 10인이 돌아와 예조에 고하여 아뢰니 전지하기를 마땅히 대마도에 그를 보내 그 사유를 묻고 만약 과연 포악한 짓을 하여 약탈하였다면 그 정성이 매우 완악하니 마땅히 발병하여 이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해승이 누수의 북쪽에 나타났는데 꼬리가 약간 있었다. 누수는 28수의 하나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친히 연년 전에 쓸 향과 충문을 선하였다. 영양전은 임금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분의 신의를 봉안하던 곳이다. 1년에 2번 정월 7월에 원칙으로 대관을 보내어 간소하게 제사를 지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야인 중추 유상둥계 등 19인이 하직하니 별도로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한빛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야인 유상둥계 등이 와서 말하기를 올적합과 헌단을 맺음이 이미 심하니 보복이 반드시 빨리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부족이 흩어져 삶으로 능히 버티지 못할까 두려우니 원컨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소서 하므로 내가 그에게 다 이르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모여 살 것이 없다. 내가 이미 도절제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대체로 야인들이 모여 살면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또 유상동계 등은 대대로 후문에 살면서 우리의 번린 노릇을 하였으니 또한 그가 화를 당하는 것을 모르는 척 보아 넘길 수는 또 없다. 병이 그를 성원할 형편이 되거든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올적합 등은 야인 등과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본래 헌극이 없었는데 지금 유상동계 등을 위해서 다시 하나의 적을 만들 수는 없으니 비록 성원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왕급은 경이 마땅히 요량하여 처치 대처하라 하였다. 권리는 국경을 지키는 울타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해에 양이가 있었고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친히 춘향제를 종묘에서 행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에서 사신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친히 황구단에서 제사 지내고 돌아와 사정들에 나아가 허가를 수행한 종친 제수, 제장, 승지 등을 명소하여 입시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매년 정월 15일에 행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군기 판사 김석재가 아뢰기를 이달 15일에 응당 월식의 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쓴 것이다. 임금이 묻기를 서운관에서 월식의 변을 어찌하여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종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월식이 분 미만일 때는 아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비록 분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4일 정년 첫 번째 기사. 건정전 월대에 나가서 응복년을 베풀었다. 왕세자와 종친, 의정부, 육주의 참의상, 판한성, 대사원, 헌관, 제집사와 중국인, 외인, 야인 등이 시연하였다. 엄복위원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재물을 재관에게 나누고 베풀던 잔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야인 중추 마구 엄파가 그의 아우 마가을수의 직책이 그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예조에서 교양할 적에 발분하여 언사가 불공하였다 하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주하이정, 강맹경, 우의정, 신숙주와 도승지, 조승문을 명수하여 대마도, 도주, 종승직을 다 이르는 서계를 지을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세계는 이러하였다. 지금 왕지를 받을 건데 지난번 모년 5월에 유구국왕이 우리나라의 표류한 인구들을 도안에게 붙여서 돌려보냈으므로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예물 약간을 도안에게 붙여서 보답하게 하였었다. 지금 들으니 도안이 대마도 사포에 이르렀다가 예물과 무엇과 도안이 사사로이 가져갔던 물건은 모조리 창탈당하였다고 하니 심히 무례하다. 너희에게 예조에서 속히 그 사유를 묻고 또 이제 오로지 궁구하여 모의하여 창탈한 사람과 아울러 그 빼앗은 물건들을 조사하여 밝혀서 보내오도록 하라 하였으니 오로지 조카는 즉시 마땅히 왕지를 공경히 받으러 시행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늦추거나 어긴다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조카는 잘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다행할 것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세자, 우정자, 허종이 상소하기를 월식이란
역가의 정수이며 또 음이 양에 대항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곧 그 상도입니다. 그러나 신이 옛사람의 글을 보건대 모두 제2 가운데 나열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개 인구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은 하늘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것도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제2의 견책이 있으면 이를 작은 제2라고 일컬을 수 없고 이를 상수라고 일컬어서 게으르고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더욱 정성을 다하여 구원하시고 허물을 고치시어 그 금일에 시행할 만한 것을 거행하시어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신이 보건대 금일에 시행할 만한 것은 지나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본받고 이단을 물리치고 유전을 끊고 경연에 나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언로를 열어서 하는 것이 선무인데 언로를 열면 네 가지 일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고 국가가 편안할 수 있으며 언로를 열지 않으면 네 가지 일이 시행될 수 없고 국가도 반드시 편안할 수 없습니다. 대제순 임금은 옛날의 대승인인데 그의 여러 신하들의 말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필할 것이니 너희들은 면전에서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성당도 또한 옛날의 대승인인데 중회가 그 덕을 찬미하여서 말하기를 가난한 바를 따르는데 어기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진시 우항은 비방지목을 설치하여 천하의 난을 재촉하였으니 후세에서 모두 그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으며 당나라 태종은 언사와 안색을 꾸며 규관을 듣고자 하여 정관의 태평시대에 이르렀으니 후세에 모두 그의 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인구는 높은 자리에 처하시어 그 존귀함이 하늘과 같고 그 위엄이 천둥과 같은데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죽이고 뜻을 맞추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면 죽이거나 영화롭게 하는 그 사이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까닭은 절함하고 견거하는 사람은 진실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분격하여 그 목숨도 잊어버리니 이는 임금이 그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부당하게 뒤따라 죄를 쓰면 충간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어서 금세를 알지 못하므로 음양과 수환이 고르다고 할 수 있을런지 부고가 실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백성 가운데 호수와 산야의 천리 밖에 사는 자들이 살 곳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런지 정치가 당우 3대와 같다고 할 수 있을런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의 이른바 조종을 받들고 이단을 물리치고 유전을 끊고 경연에 나아가라는 이 말은 금세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승에 있는 자들이 전하를 위하여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진달하였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살펴보건대 훈사에 이르기를 여기에서부터 반드시 간언을 거역하게 될 것이요 간언을 거역하면 직언이 없어질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립되어 도움이 없어지고 어두워도 밝게 할 바가 없으니 배단을 알 방도가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이반이 많으면 나라를 망치는 도이다. 왕의 말을 선지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일국의 신민들의 복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으니 날마다 마음을 경계하여 그 이목의 관원을 높이고 간증하는 길을 넓게 열어서 그 말하는 것 가운데 선한 것은 이를 거행하시고 그 말하는 것이 가운데 선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주지 않으신다면 충성스러운 말이 날마다 임금에게 들릴 것이요 국가는 날마다 평안한 치세에 이를 것입니다. 신은 언책이 없으며 지위도 또 낮은데 직을 초월하여 이를 말씀드리니 진실로 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자기 몸을 아껴서 나라를 잇는다면 이것은 실로 불충한 신하이니 신은 감히 이런 짓은 못하겠습니다. 옛날 곽괴와 연왕에게 말하기를 곽계가 연왕에게 말하기를 참컨대 곽계로부터 시작하였으니 신의 말이 비록 고루하더라도 다행히 전하께서 그 말을 살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면 이것도 또한 언로를 여는 일단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삶과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었습니다. 하니 서로 답하기를 재주가 있고 뜻이 있으니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겠다 하였다. 여전은 놀이로 하는 사냥이다. 중회는 어나라 성탕 임금 때의 좌상이다. 비방지목은 천자가 잘못을 써서 붙이던 나무인데 나무를 다리 위에 세워
백성들에게 정치의 과실을 쓰게 하고 이로써 스스로 반성하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나무를 대궐에 설치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치도록 하였다고도 한다. 규관은 옳은 도리로서 가난한 것이다. 정관은 당나라 태종시대 때 연호인데 중국 역사상 가장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절함은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고 가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한나라 성제 때 괴리령 주운이 안창후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는데 성제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서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가난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견건은 임금이 가난한 것을 듣지 않을 때 신하가 그 옷 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억지로 가난한 것이다. 대성은 사음부와 사관원을 말한다. 이목은 대성이고 곽괴는 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의 서승이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 황해도 도 제자사이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 자성군은 인물이 매우 적으며 업성과 지령기, 허공교 세 곳으로 나누어 수자리 사는데 병의 기운이 매양 입보할 때를 당하면 전하여 서로 전념하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에 이르럽니다. 강계 경내의 상토로부터 와동, 만포에 이르기까지 전지가 무거워서 황폐한 것이 많고 땅은 넓으나 사람은 드무니 청컨대 자성을 혁파하여 그 백성을 상토와 만포와 와동에 옮기고 이로보다 앞서 옮겨가 살던 사람들을 귀성진에 옮겨 안치하고 모두 새로 사민한 예에 의하여 복호하고 면세하소서. 본도 연변에 사는 갑사는 3월부터 9월까지 2번으로 나누어 1개월씩 서로 교대시키되 병령에 머무는 15일 동안에는 매 1일에 도 2를 쓰고 적을 채탐하는 15일 동안에는 매 1에 도 15를 쓰며 10월에서 2월까지는 합번하게 하되 병령에 머물 때와 적을 채탐할 때의 도는 위 항목의 예에 의하여 줍니다.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 패단이 없고 방수하는 데 편이하지만 도를 얻는 것은 도리어 많아서 5, 6년이 지나지 않아서 5, 6품의 관직을 받게 됩니다. 내지에 사는 갑사는 11번으로 나누어 4년이 되며 차면 번상하여 부방하는 것이 1개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되어도 도리어 강변에 사는 갑사의 1년의 도와 같지 못하므로 매양 도목하여 천전할 때를 당하면 강변의 갑사에게 자리를 빼앗기니 노일이 고르지 못하고 거간이 기약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남도의 갑사는 부왕하는 날과 내왕하는 날수를 계산하여 도를 주고 함께도 내지의 갑사와 양계 내지의 충보 갑사도 또한 이러한 예의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는 도수법에 의하여 거간하던 하급관리나 군인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주는 분수이다. 충보갑사는 남방에서 부방하던 정예군의 하나인데 대개 그 수는 갑사보다 적었으나 감사나 도우절제사가 제주를 시험하여 삼상인자는 갑사로 보충하는 특권을 주었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수군 첫치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파지도 만호의 수영이 바다 가운데 30리에 있으니 선군이 왕래하는 데 어렵습니다. 청컨대 고영으로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1월 1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에서 호주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기민 가운데 유의한 자를 청컨대 광나루 삼전도 한간 임지 등지에서 도승으로 하여금 안접시켜 보리가 이길 때까지 소재 한 고를 쌀콩 소금 장으로서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승은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구품 벼슬이다. 세조실록 15군 세조 5년 1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강령전에 나가서 음복년을 베푸고 승지와 입직한 제장 선전관 겸사복에게 사정전 월랑에서 잔치를 내려주고 아우러 음악도 내려주었다. 또 입직한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통사 부지사의 원사 김허일을 차견하여 중국인 쇠경 등 45인을 안동아 요동으로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강령전에 나아가니 종친 의정부 육조 판사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잔치와 음악을 병조에 내려주고 도진모와 제장으로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고 좌부 승지 김지를 보내어 선언을 내려주었다. 세조 7월 15군 세조 5년 1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형조 참판 노숙동이 그 어미가 나이 80으로 경상도 창원부에 있다고 하면서 사직하고 돌아가 복양하기를 애걸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15군 세조 5년 1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리기를 지금 원지어를 제주 목사로 삼았으나 사람의 됨됨이가 이에 상당하지 못하며 또 원지어가 선공 판사였을 때 광주 등 고을의 공물인 해죽을 중기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야흐로 이를 행문하고 있으니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추역하지 말고 다시 빨리 보내라 하였다. 중기는 관가에서 전공이나 노비 등을 출납하거나 납봉할 때 이를 기록하던 장부를 말한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송중 문왕 서경생의 고신을 돌려주었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야인 중추 유상둥계에게 차단의 1년과 환도 1개를 내려주었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친공신 등이 전화하여 공사 천첩에게서 난 소생을 모두 종량시켜라 하였다. 종량은 부모가 양인과 천인일 때 그 자식은 양인인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양인이 되는 일을 말한다. 세조 7억 10억원 세조 5년 1월 1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항에도 도 채채사이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하기 때문에 천호 소패를 설치하여 부오의 법을 밝게 세워서 완급함을 대비하게 하였으나 다만 해가 오래되어 유망하거나 물고하여 잔열함과 번성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천호백호 등의 거느리는 바가 비단 많고 적음이 아주 다를 뿐만 아니라 혹은 전혀 없는 수도 있습니다. 청컨대 본도 도질제사와 관찰사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여러 고을의 군사에서 매 25명의 소패 1인을 50명의 백호 1인을 100명의 천호 1인을 두게 하소서. 만약 한 고을의 군사가 거느리는 수가 부족하여 이웃 고을의 군사들을 찾아 옮겨서 정속시켜 천호 백호의 수에 기록하고 계문하게 하고 전례에 의하여 그 도로 하여금 천망하게 하여 합의하여서 차정하고 아울러 포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의는 산망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합니다. 세조 7월 15군 세조 5년 1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 7월 15군 세조 5년 1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풍양 성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의가를 수정한 종친 제추 야인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어서 이궁하에 거둥하여 조계청에 나가서 또 술자리를 베풀었다. 좌우에 이르기를 태종께서 이궁에 계실 때 세종께서 조계를 받던 곳인데 유적이 완연하니 감창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나도 또한 중수하여 봄, 가을, 강무 때 이곳에 거하겠다 하고 또 좌의정 강명경, 우의정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시경에 이렇듯 앞으로 올 날을 밝히고 소상의 발자취를 이으면이라고 하는데 두 재상이 이를 완성하라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만년토록 하늘의 복을 받았소서 하였다. 돌아오다가 대야원 내가에 이르러 진무 홍영강이 명을 듣고 돌아 대변하니 사복에게 명하여 곧 장을 때리게 하고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진무 김웅호가 표기 진무로서 어가보다 먼저 서울로 돌아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의금부에 갇힌 것이다. 표기 진무는 임금의 행차나 군사의 행렬 맨 앞에 표기를 잡고 말을 타던 진무를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어제 행행하였을 때 정인지가 성상의 앞에서 말한 것이 무례에 관계되고 불경함이 심하였습니다. 참건들 주애를 주소사에서는 윤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아뢰니 신은 정인지가 훈구 대신인 줄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청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쇠약한 노 대신을 억지로 문책할 수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승지와 병조 당상 입직한 제장에게 명하여 내병조에 가서 김웅호, 홍영강권을 같이 공문하게 하고 어수로 말하기를 굴령은 본래 엄격하니 범할 수가 없는데 범하는 자가 많은 까닭은 기강이 해이하여진 소치이다. 어제 제사의 관리들이 많이 복령하지 않았는데 사장에 있을 때 목전에서 지령하는데도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었으니 물러나의 개통이 없었다. 심지어 임영대군이 전지를 받으러 말하는데도 홍영강이 복령하지 않고 회피하였으며 홍달선이 선전표신을 가지고 명령하는데도 김웅호가 복명하지 않고 먼저 돌아갔었다.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굴령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홍영강은 이미 곤장을 맞았고 김웅호는 형문을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내병조는 궁중에서 시위 의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병조에 딸린 관아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하무치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온 송로 천모가가 이르기를 단천 주수 심청이 사람을 죽인 사건은 심청이 진범이 아니고 바로 같이 잡힌 사람이 소행입니다. 그러나 주액하는 관리가 심청에게 죄를 잘못 주었습니다 하니 곧 문안을 상고하여 그 정상을 알아내도록 하라. 그러나 혹시 미진한 곳이 있을까 염려되니 다시 공문하여 아뢰어라. 또 심청의 부모가 송로 천모가를 단천의 노상에서 만나보고 사살을 청하여 말하였다니 야인과 사통한 죄도 아우러 공문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홍윤성을 예조판서로 이승선을 지중추원사로 유수를 형조참판으로 이인을 중추원부사 겸 경상우도 처치사로 황치신을 인순부윤으로 임효인을 이조참이로 권은을 첨지중추원사로 안지귀를 공주목사로 노숙동을 판진주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금교참의 사람들이 악질 때문에 사망하여 거의 없어지고 참리만 다만 사모가 남았으니 청근에 가까운 참에 사는 백성 20호를 조역으로 정하여 전지를 주어서 임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마는 가격에서 말을 갈아타는 일을 말한다. 영리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후나 정병에게 강제로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일찍이 함흥 불영의 성을 쌓았으니 공력이 아직 끝나지 성을 쌓았으나 공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청컨대 금년 봄에 함흥은 북청 이남의 군인들로서 불영은 본고을과 북청 이북의 군인들로서 다 쌓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도순문 진율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상주화도 처치사의 본영을 개운포에 옮겨 설치하고 소비포의 영을 사량에 도로 설치하고 조라포 축산포 돌산포의 세 포구도 방어에 가장 기묘한 곳이니 모두 다시 세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제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알타리 소린가 비산가 등이 본처에 돌아간 사건은 이미 이만주에게 유시하였으니 경은 아직 소중바를 보내어 쇠환시키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개묘 9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안황해도 도 찰찰사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 운산군은 골짜기에 치우쳐 있어서 백성들이 겨우 100여호뿐이니 공부와 차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를 혁파하여 영변부에 붙이고 또 본군은 바로 강변에 내왕하는 직노이니 옛날대로 역을 두서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1일 갑진 첫번째 기사. 혜승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1일 갑진 두번째 기사. 판내 후원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판내자 시사 이우 지 승문원사 이파 지 예문관 이지 성균사의 공기 직강 노사신 세자 우정자 허종을 명소하여 역학계몽을 강하였다. 노사신이 강할 때를 당하기여 아뢰기를 신은 병이 많고 또 우선당에 출근하느라고 미처 이를 읽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깊이 꾸짖었다. 허종이 강한 뒤에 임금이 인하여 전일에 상소한 조건을 물으니 허종이 잘못 대답하였다. 임금이 노야 그에게 곤장을 때리라고 명하였다가 돌이켜서 관작을 올려주게 하였는데 입시한 제추들이 아래고 그 주를 청하니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1일 갑진 세번째 기사. 주서 한한근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풍량의 이궁에 가서 성군감 제조 박강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1일 갑진 네번째 기사. 형주에서 아뢰기를 군사와 자빈들이 공을 세워 상을 타기를 희망하여 도적이 있다고 들으면 마음대로 병장을 가지고 떼를 지어 모여 행행하고 또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니 청컨대 도망 중인 도둑이나 행동거지가 의심스러운 자를 경중에서는 본조에 예방에서는 소재한 고을에 비밀리 고하게 하여 사람을 차견하여 같이 체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2일 을사 첫번째 기사. 한물이 하였다. 밤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2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허종의 상소를 비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2일 을사 세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 의정부 제장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야인 마신합 을 인견하여 좋은 올적합 등과 알타리 야인을 화친하게 할 수 있는 방책을 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2일 을사 네번째 기사. 명하여 김영유, 박철선, 강효문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0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내리신 전지 가운데 관리가 직질이 차거나 가자할 때 건모한 연, 월과 공적을 스스로 기록하여 자천하라고 한 것은 실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는 이조에서 곤과를 조사하여 제수하여서 매진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그 뒤로부터 외방의 관리들은 그 도의 관찰사가 다만 실제 근무한 날만을 계산하여 이문하고 잡된 연고를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본조에서 상고하는 데 근거가 없었으니 참컨대 그러므로는 외방 관리들 가운데 실제 근무한 날이 이미 찬 자는 관찰사가 잡된 연고를 가축 기록하여 이문한 뒤에 본고조에서 다시 상고하여 갈아서 임명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매진은 진급하기 위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3일 병호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3일 병호 두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서 우의정 신숙주 예조판서 홍윤성 도승지 조승문 조하승지 윤자온 우승지 권지 좌부승지 김질 우부승지 정식을 인견하고 정사를 의논하였다. 이어서 야인 마신합을 인견하고 주위 일령 환도 일파와 공시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3일 병호 세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이 도내 아선의 유형 풍관 1, 2와 시흥 창덕 장시 일흥 광시 화천의 역자 등의 장고에 의가 아뢰기를
신이 아선의 아전을 보건대 모두 속임수를 써서 수령을 모해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관세가 허물어지고 좁고 더러운데도 제목의 산지에서 멀어 연근할 길이 없고 그 기지가 큰 물에 세차게 충격하여 장차 가라앉을 형세입니다. 더구나 영리들의 장고에 수령이 사망한다는 말은 비록 괴탄하지만 그러나 일찍이 수령을 지내고 살아있는 자는 적고 죽은 자가 많으니 영리의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항목 6역은 아전인 본래 적고 혹도 흉년으로 인하여 유망한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동쪽으로 온 양궁과의 거리가 12일이고 북쪽으로 평택현과의 거리가 남쪽으로 신창현과의 거리가 각각 10리이니 청근대 아산현을 혁파하고 그 토지와 인민의 세 골에 나눠 붙이고 향리는 온양에 붙이고 노비 6역에 나눠 붙여서 그 악과 풍속을 징계하고 피폐한 고을을 도와주어 영로를 충실하게 하소서니 이조에 계하하였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군현을 폐지하거나 설치한다는 그 일은 매우 증대하니 청컨대 도순문 진율사 황수신으로 하여금 다시 편부를 살펴서 계문하게 한 뒤에 의논하여 시행하소서였으나 임금이 황요원의 계문에 따라서 이를 혁파하고 그 토지와 있는 온양 등 세 고을에 나눠 붙이고 노비와 향리는 적당히 인근 고을에 붙이었다. 유형 풍가는 각 지방에서 수령의 정치를 도와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의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맡은 지방의 유력자를 말한다. 세조실호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건자의 허종이 월식 추보를 바치면서 인하여 상소하여 이를 논하였다. 여사람이 이르기를 공인도 기회의 일을 가지고서 가난다 하였으니 허종의 상서가 대체로 어찌 적당하지 않았겠는가. 나도 헐물을 듣고서 고치어 구하여 고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허종의 상수한 말에 조정을 본받지 않는다는 따위의 일은 범칭이고 어느 일이라고 바로 지칭하지 않았으니 말하는 것이 요령이 없었다. 이것은 전하에 들은 말을 주워 모아서 그 사실을 구명하지도 아니하고 즐겨 임금의 잘못을 말한 것이다. 지난번에 간신 하위지의 무리가 고론하기를 좋아하여 마침내 임금을 약하게 하고 신하를 강하게 하는 패단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풍조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니 지금 버려두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서로 잇따라 생기어 뒤에 장차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고 좌부승기 김질에게 명하여 급히 의금부에 가서 그 정류를 국문하게 하였다. 월식 추보는 천체의 운영을 관측하는 일을 말한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사례기를 지금 듣건대 김영유, 박철손, 강효문의 고신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신등은 범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쉽사리 돌려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니 전지하기를 이들은 정류가 없었다 하였다. 제3일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도순문 진율사 황수신이 하직하니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여 보내고 또 운송부원군 박종우 병조판서 한 명에게 명할 선언을 가지고 가서 한강에서 정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전에 있어서 이전 등은 각각 그 관사의 도목에서 거간하였기 때문에 그 관사에서 임기가 만료된 자가 많으면 도목이 자주 있어서 일시에 거간할 수가 없었고 혹은 임기가 만료된 자가 없으면 비록 도목이 골하여도 또한 거간할 수가 없었으니 이로 인하여 침체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는 한 관사에서 거간할 사람이 없으면 동품인 여러 관사의 임기가 만료된 자를 추천하여 옮겨서 거관하게 하소서. 또 이보다 앞서 병조에서 수교하기를 거관한 전리가 갑사에 소속하기를 원하는 자는 한량 취재의 예의에 의하여 5고 3상으로 입격한 뒤에 다시 시험하여 행직으로 치하한 뒤에
하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했는데 이 법은 힘써 사조력에 정리하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하여 벼슬살이를 하였으나 다른 벼슬길이 없고 한량의 예의에 의하여 취지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진실로 가련합니다. 청근데 이제부터 옛날 그대로 다만 회심함을 시험하여 그 거관하는 풍등에 따라서 값싸이 직을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량은 일정한 직사가 없이 놀고 먹는 양반이나 향미 계층을 말하는데 무과에 오르지 못한 호반이나 구실을 마치고 거간한 향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차하는 관리를 임명합니다. 회신은 눈무가 과거 초씨의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복시이다. 여기서의 급제자가 다시 전시를 보게 되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4일 정미 5번째 기사. 학생 송집이 적손으로서 항상 사당을 폐쇄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어미가 죽은 지 며칠 뒤에 기생 월중매를 빈소곁에서 간통하였으므로 사무에서 탄핵하여 아래는 임금이 명하여 장 60대를 때리고 장성현에 부처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5일 무신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5일 무신 두번째 기사. 어서를 내의원에 내리기를 금으로는 명을 받들고 병자를 진찰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 증후를 글로써 써서 계달하고 병이 위독한 자는 오시에 또한 아뢰어라 하였다. 오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5일 무신 세번째 기사. 야인 중추 이두리가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5일 무신 네번째 기사. 영대군 이염에게 노비 19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6일 기유 첫번째 기사. 야인 중추 김권로가 하직하니 채단이 일령 말 한필 홍사대 도환 채낭 도자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7일 경술 첫번째 기사. 친히 선농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선농제는 동교의 재단에서 신농씨 후직씨에게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지내던 제사이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7일 경술 두번째 기사. 이날 천기가 춥고 또 비가 오니 임금이 풍량궁에 부역하는 군졸들이 추위에 떨고 비에 젖을까 염려해 주소를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7일 경술 세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니 종친과 우찬성 권남 입직한 제장 승지 등이 시식하였다. 명하여 허종을 석방하여 직사에 나아가게 하고 권남에게 이르기를 샘이 하나의 수원에서 나와서 여러 흐름과 합하여 큰 못을 이루고 그것이 범람의 아래로 흐르면 바다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이 혹시 그 본성을 잃고 땅속으로 스며든다면 사람들이 제방을 쌓아서 이를 막아 그 흐름을 잘 인도함으로써 관계의 이익을 잃을 수가 있다. 비교하건대 인주가 너희 한두 동덕의 신하에게 힘입어 정치를 하는 권한을 이루는 것과 같으며 또 여러 신하들이 있어 같이 받으러 임금을 공경하고 서로 인도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백성과 만물에 은택을 주어서 태화의 정치를 이루는 것과 같다 하니 권남이 대답하기를 물은 마땅히 막아야 할 시기가 있고 막는데도 막을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막는데 그 계기를 얻지 못한다면 한간 무익할 뿐입니다 하니 신이 임금에게 간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5일 신해 첫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8일 신해 두번째 기사. 계양군 이정 도승지 조승문 판내시부사 전균을 풍양의 이궁에 보내어 수리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8일 신해 세번째 기사. 병주에서 아뢰기를 곤례에서 호계하는 것은 이미 검령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대로 인순하고 있으므로 조금도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엄격히 금지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이미 검획하였습니다. 지금 오이 직무소의 직책이 본래의 검령을 맡아보니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게 하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거든 일일이 잡아다가 공문하고 계문한 뒤에 논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혹에는 무릎을 약간 꿇고 맞상대하여 인사하는 사례이다. 나라에서 상하의 존엄이 없다고 이를 금지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희미하였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1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신숙주를 함길도 도제차사로 삼으니 신숙주가 하직하였다.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여 보내며 초구, 화, 금, 궁시를 내려주고 명하여 내전에 들어가 중궁에게 배사하게 하고 종친과 정부 6조로 하여금 선원을 가지고 가서 동교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그때 임금이 올령합과 올적합이 보복하기를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하여 신숙주를 채찰사로 삼은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서 야인들에게 유시하기를 더건대 너희들이 옛날부터 서로 원수라고 하나 함부로 죽이는 것은 무익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비록 이족의 무리이나 인정은 같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한 가지로 돌본다. 이만주가 실로 나라의 적이지만 내가 편협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두 왔으며 한 사람은 조정에 쉬하고 있다. 동창 등도 또한 내조하였는데 너희 종족의 무리와 어찌 다른가? 나는 서로 죽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처자들이 이산하여 울부짖으며 슬피하면 하늘도 또한 반드시 이를 근심하여 처근해 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화란을 평정하여 너희들을 보기를 오히려 자식과 같이 하는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천심에 합하겠는가. 너희 올적합 등이 길이 막힐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자주 내조하고 올량합 알타리 등도 왕하를 가로막지 말고 각각 전의 원한을 버리고서 나의 지극한 가르침을 들으라고 하라 하였다. 처음에 올량합과 유상동계 김관루와 알타리의 동송로 천모가 골간 올적합의 김마상합 등이 내조하였는데 김마상합이 제종 올적합의 목계를 가지고 예조예고하기를 올적합 등이 우리로 하여금 와서 고하게 하기를 올량합 등이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으니 보복하고자 합니다. 빌건대 저들을 구원하지 마시고 장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우리들은 올량합에게 길이 막혔으니 골간 지방으로 나아가 입조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마상합의 교태로 애써 인견하고 유시하기를 내가 술로 피곤하여 누우다가 너를 보지 못하였었다. 너가 올적합에게 가서 유시하기를 내가 제종 야인들을 연휴하기를 오직 알타리 올량합뿐만 아니라 이만주가 나라의 적인데도 내가 똑같이 돌보니 이만주의 아들들이 모두 내조한 것이 두세 차례에 이르며 지금 또 이 둘이가 와서 입시하고자 한다. 너희 올적합 등이 비록 알타리에게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내가 막지 말도록 하겠다. 너희가 옛날 죄를 혐의스럽게 여기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길이 막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옛날의 죄가 혐의스럽다 하지 말라. 또 너희가 서로 원수를 갚는 일로서 개죽음하는 것도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처자와 우마를 수연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화해시켜 각각 그 생업에 안정하게 하고자 한다 하라. 너가 가서 나의 뜻을 유시하라 하고 인하여 활, 화살, 옷, 칼을 주어서 보내니 김마상합이 말하기를 죽더라도 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목계는 여의진족들이 부족 간에 서로 연락할 때 나무에 글자를 새기거나 부호를 그려놓는 패를 말한다. 장성은 황보인 등이 쌓은 두만강 유역의 행성을 말한다.